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8년 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 계셨던 아빠가 드디어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문 앞에서 바로 뒤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직장인 토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아빠와 동종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전문 기술직이었고 신랑은 관리직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랑은 이 점을 많이 저에게 어필을 했죠. 사실 신랑은 외적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랑에게 마음이 갔던 것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딜 가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실수로 신랑 옷에 음식을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엄청 당황해서 신랑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음식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더러워졌는데 제가 세탁비 다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실수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지금 불편하시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드릴까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닦아내면 잘 닦일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라 그냥 보면 잘 티도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세탁비도 필요 없고요. 일 보세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한 적 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세탁비는 물어드릴게요. 이게 음식이 옷에 물들어서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탁을 해보시고 얼룩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직원은 신랑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세탁비를 물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정말 사람 좋은 웃음으로 괜찮다면서 오히려 직원분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챙기고 저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모두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진혁씨.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일 일찍 끝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녁은 먹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끝낼걸. 아,
그래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혜미 씨.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나왔네요.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다 윗상사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건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직원들이 고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였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진혁 씨 얼굴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처럼 부하 직원들 생각하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일만 끝내면 장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진혁 씨 직원들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게 알아서 척척 잘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랑은 자신의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승진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어릴 적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기술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많아 그동안 교체가 되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중재를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많아서 그런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젊으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자신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았고 좀 더 일찍 승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죠. 진혁 씨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빨리 승진한 것 같아요. 저도 이래저래 승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만 봐도 어릴 적부터 같은 일을 벌써 30년이나 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좌천된 것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혜미 씨 아버님도 자초는 아닐 거예요. 이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 연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신 거일 수도 있고요. 해외에 나가 계신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쪽 분야가 워낙 경쟁력도 세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슬쩍 듣기로는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어쩌셨겠어요. 자식도 있고 가장이라서 억울해도 참으셨겠죠. 맞아요. 직장인의 고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버님이 해외로 파견을 가신 거면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8년 동안 해외에 정착하셨다는 건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신랑은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었고 한 번도 저와 다투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사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예민한 상황도 있었는데 신랑은 이런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에는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 신랑에게 신뢰와 안정을 느낄 때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신랑은 엄마를 한두 번 보긴 했지만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긴 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제가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같이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실 때에도 신랑이 출장을 가 있는 적이 많아 만나보지 못했었죠. 아빠한테 예비 신랑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 그래도 다음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1년 동안 만나봤는데 사람이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도 좋은 것 같고 빨리 승진한 거 보면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연애하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니? 원래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 되는 게 남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애하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만둬.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면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 남자친구가 아빠랑 비슷한 계열에 있다고 했지? 이쪽 계열에 있는 남자들 치고 욱하는 성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직업이 고되고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들도 많을 거야. 에이, 그래도 1년 동안 만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위험한 직종이고 관리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화내는 날 달래본 적은 있어도 다퉈도 거의 내가 화를 내는 편이지 먼저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본성 같은 게 있으니까 잘 만나보고 결정해. 나중에 아빠가 네 남자친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아쉽다. 이름이 진혁이라고 했니? 내가 너무 한국에 있던 게 오래되었는지 이름만 들어서는 생각이 안 나네.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해외로 다시 가시고 난 후에 신랑이 출장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아빠와 만난 이야기를 하니 신랑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오시면서 진혁 씨랑 만나게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아빠도 다음에 한국 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진혁 씨 이름 말해봤는데 아빠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 어깨가 좁아서 사실 아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아, 그래?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실 수도 있어. 그동안 세대 교체도 많이 됐을 거고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그만두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우셨을 거야. 나도 그때 당시는 신입이라서 날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같은 회사도 아니셨잖아. 아마 그래도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렇지? 벌써 아빠가 해외에 계신 지 8년이나 되었다니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오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 아빠는 아직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고 하셨거든. 진짜 이러다가 결혼식 당일 되어서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 아빠는 결혼식 전에는 꼭 보고 싶어 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결국 아빠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상견례 때 처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견례 때에도
비행기 티켓이 없어 아빠는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결혼식 당일 비행기 티켓을 구해 예약을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여주었던 신랑이 딱 한 번 전혀 모르고 있었던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 주문을 빼놓고 음식을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주문하신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몇 개 안 되는 주문을 누락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업의식도 없이 이렇게 주문을 빼먹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문 받고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기 일조차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사장 당장 불러요. 사장한테 이런 생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야 되겠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죠? 제가 대신 음료수 서비스로 드릴게요. 음식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조리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음료수 하나로 잘못한 거 무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음료수 하나에 사람 화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음료수가 당신 건가요? 어떻게 멋대로 음료수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서비스를 운운하다니. 진짜 엉망이네. 저는 신랑을 계속 말렸고 결국 사장님께서 나오시고 난 후에 음식을 모두 서비스로 먹고 나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랑이 갑작스런 태도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진혁 씨, 근데 아까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기도 해. 음식이야 누락될 수 있고 그리고 내 거 먼저 조리를 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그냥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진혁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면 집에 가서 조금 쉴래? 내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는 저렇게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음식 서비스로 먹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배고파서 급하게 들어간 곳인데 역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서비스 하나 제대로 안 하는 곳 가면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 진혁 씨,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내 거 먼저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잖아. 전에 진혁 씨 옷에 음식 흘렸을 때는 사실 그냥 넘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화내는 건 나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네. 그거랑 지금은 좀 다르지, 혜미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 핑계대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뭐 음료수 서비스를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야. 그래도 자기 일은 확실히 해야지. 신랑과 만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친절한 신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역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아빠는 일정에 딱 맞춰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다 보니 바로 식장으로 오시게 되었죠. 식장에 도착을 한 아빠에게 저는 신랑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후 아빠는 사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신랑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전기실로 들어가 전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난 후 친인척 지인들에게 결혼식 시설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모두 돌려 보내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태도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는 신랑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알지? 당신 때문에 8년 전에 억울하게 해외 파견 나가게 된 거 바로 나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당신 그때 설계한 거 왜 당신이 했다고 했어? 거기다가 잘못 작업한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했으면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 중간에 당신이 다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고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저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고 제가 관여한 건 없어요. 단순히 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해외 파견에 관여할 수 있었겠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그때 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 젊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어 욕심내서 내 설계도 가지고 간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나는 어차피 30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 책임을 나한테 돌려? 그때도 그랬지. 지금처럼 자기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라고. 그 덕에 내가 가족들이랑 8년이나 떨어져서 오지에서 살았어. 그 생활을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일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때 사건은 제가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다 이해할 테니 아버님 진정하시고. 진정? 결혼식 이렇게 된 거 이해한다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개소리 그만해. 나도 이렇게 가족이랑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내 딸까지 고생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때 해외 파견 안 간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파견이 바뀐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결국 내 입 막으려고 보낸 거 아니었어? 내가 그 증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당사자까지 만나게 되니 이제는 다 터뜨릴 때가 된 것 같네. 아빠는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8년 전 아빠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신랑 회사의 하청 업체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회사를 연결해주는 관리자로 신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아빠가 모두 진행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신랑이 이를 가로채고 자신이 한 것이라 제출을 했던 것이었죠. 그 덕에 사업은 승인되었고 신랑은 이것을 기회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하청업체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보내줬던 서류, 그거 결국 탈락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때 우리 회사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업비 제대로 쳐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고생하면서 설계했더니만 그거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아나?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당신 그거 당신이 제안한 거라면서 서류 제출했잖아.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설계를 당신이 했다고 가르쳐 놓고선 나중에 딴 말 한 거 아니었나? 아버님, 오해세요. 그거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한 거예요. 아버님 서류를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같이 제출했고 그때 당시 제 제안이 적절하다고 해서 선택받게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남의 제안을 가로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 증거가 없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 증거가 있겠나? 그래서 사람 머리 똑같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넘어갔었지. 결국 그 하청 또 우리 회사에 오게 되었고 시공도 우리가 하게 되었던 거고. 근데 설계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설계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내 말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시공하라고 화내던 거 당신 아니었어? 모든 책임 자기가 진다고 해놓고 결국 시공 잘못되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업체도 끼워서 진행해놓고선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고집부려 그런 거라면서 주장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선 양심도 없이 내 탓으로만 돌려놓고선 당신 발 뺐잖아. 아, 그때 뒤 봐준 사람이 저 양반 아니야? 신랑은 사업체에서 이사였던 아버님의 후광으로 단숨에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고,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신랑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입김으로 신랑은 발을 쏙 빼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청업체였던 탓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아빠는 해외에 파견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해외로 파견을 급하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신랑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고 난 후 신랑의 본색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 화를 냈다가 물건을 던졌다가 울면서 사과를 했다가 난리통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혜미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께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설계는 진짜 내가 한 거 맞고 아버님이 하신 거 내가 가로챈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우리 신뢰가 겨우 이 정도였어? 나 그렇게 야비한 사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혁 씨, 당장 돌아가. 나 진혁 씨하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지 마. 저번에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바람에 신고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찾아와도 당신이랑 할 얘기는 없어. 어떻게 우리 아빠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가 억울해서 증거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나 해? 근데 아무도 증언도 안 해줬어. 근데 그 뒤에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있었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너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 내가 그랬다고 쳐. 그런데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뭐 어쩔 건데? 너나 네 아비나 뭐 어쩔 거냐고? 8년이나 시간 지났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나 알고서 그따위 난리를 피운 거냐? 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이따위 행동을 한다고? 당신 미쳤어? 역시 아빠 말이 맞았구나. 당신이 우리 아빠 설계 가로챈 거 맞네. 그동안 나한테 당신 본성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렇게 끝내는 게 맞겠다. 제발 그만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겠어. 혜미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당신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당신이랑 아버님께 베풀면서 살게. 제발 용서해줘. 그래도 아버님 해외 가서 일하시니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 아니야? 진짜 막장이네. 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당신이 그따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신기하다. 아, 맞다. 당신 아버지 후광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였지?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더러운 돈 써왔다는 거. 그거 내가 다 까발린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제 앞에서도 막장을 보여주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서 열심히 모으고 계셨던 증거 자료들을 저도 함께 수집하게 되었어요.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빠가 처음 설계를 했을 때의 초안과 메일을 보냈던 내역 등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업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하청,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다짐을 하셨던 것이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당시 하도급 대금도 적게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만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아빠가 해외 가고 나서도 배상은 아빠 회사에서 진행한 거야? 그거 아빠가 해외 파견 가는 걸로 사건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그쪽 회사에선 무슨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대? 그래도 아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도 안 했네. 하긴 아빠 알았으면 당장 달려와서 뒤엎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랬겠지. 그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혹시라도 하청이 끊기면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 그랬던 건가 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로도 참 대단한 집안이네. 그래도 회사에서 자료 줬으니 이걸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쪽 회사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해외에서도 비행기표도 많이 없어서 오지 못했었잖아. 진짜 중간에 한번 봤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해.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가 싶다. 약속한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벌은 받아야지. 8년이나 지나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아빠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면 충분할 거야.
거기다가 그때 설계 아빠가 먼저 전달했던 증거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회사에도 알리고 그러면 답이 있을 거야. 모든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을 때 신랑은 신고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그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미 8년이나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아버님 오히려 해외에 가셔서 그만큼 경력도 쌓으셨고 돈도 많이 버셨잖아. 시작은 억울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계속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겠어? 왜 그렇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와, 그래. 가해자는 자기가 한지 생각도 못한다더니만 딱 그 꼴이네. 정신 차려. 이거 법 어긴 거야. 당신네들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꿀꺽 한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한 거 보니 멍청하네. 근데 이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는 알기나 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 알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난리일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빈다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혜미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자.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한텐 보상 두둑하게 할게. 제발 이거 사건으로 크게 만들지 말고 해결하자고. 내가 미안해. 근데 신고하면 우리 진짜 나앉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고하지 마. 이 와중에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난 이미 결정했고 마음 바꿀 일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더 있다가는 하루도 지체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아빠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불공정 거래로 신고도 했습니다. 당시 공사 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인 하청업체에서 모두 배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죠. 결국 모든 증거들이 원청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의 회사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모두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골 회사로 좌천되었다곤 하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 하더라고요. 아빠는 해외 업무를 무사히 정리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요즘은 가족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상도덕도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을 갈 뻔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신 아빠에게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시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시모가 제 식당에 와서 저지른 하나의 사건이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관리할 수 없던 이유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남편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월급은 직접 관리하고 싶다고 하길래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로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빼곤 남편은 따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지 꽤 되었었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서 편하긴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행동이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라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열댓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식당에 발을 들이시더니 저에게 룸 하나 비어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시길래 일단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셨습니다. 시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더니 상당히 비싼 음식들 위주로 주문을 하셨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었죠. 한참 동안 정신없이 서빙을 하면서 끊임없는 주문이 들어오길래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네요. 음식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시모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는데 더 주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음식값이 신경 쓰였으면 여기 왔겠니? 저기 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큰데 이제 시작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문하는 음식이나 내오면 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가서 술이나 더 꺼내와라. 그리고 음식들이 많이 식었으니까 새로 주문하게 메뉴판도 좀 갖다 주고 한 2-3시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오래간만에 모인 동창들이라 할 말이 아주 많거든. 어머님, 음식 내어드리는 건 걱정 없는데요. 저희 식당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건 아시죠? 외식이나 회식을 주로 받는 곳이라 음식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회비를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불하셔야 될 음식값에 당황하실까봐 걱정돼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나 내오라니까. 식은 반찬들 전부 치워주고 음식들 새로 싹 들여와라. 동창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분위기 깨잖아. 눈치껏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따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챙겨줘라. 이럴 때 며느리 덕 좀 보는 거지, 안 그래? 서비스도 팍팍 좀 넣어주고. 시모는 계산서를 한번 보시더니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저희 식당이 회식 위주로 받는 식당이라 다른 곳보다 음식값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시모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자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식당에서 웃고 떠드시며 시간을 보내셨고 마감 시간까지 꽉 채우시더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한두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전부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려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로 달려가 저에게 잘 먹고 간다는 시모의 동창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전부 다 나가신 다음 시모가 마지막으로 카운터 앞에 멈추셨어요. 저는 곧장 결제 금액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머리를 크게 한 방 맞은 것 마냥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여쭤보았지만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에게 되려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서 동창들 데려와 음식 좀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지. 꼴랑 300만 원 나왔다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어머님, 꼴랑 300만 원이라뇨. 그 돈 못 받으면 저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값을 지불하실 분이 계신지 여쭤본 거잖아요. 당장 결제해 주세요. 얘 봐라. 동창들이랑 오래간만에 기분 좀 내려고 너한테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너랑 내가 고작 300만 원 때문에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 쳐야 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여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어머님은 제 식당에 오신 손님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동창분들 모셔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다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억지 아닌가요? 시모는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고작 300만 원 나온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냐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식당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를 뒤쫓아갔지만 제 말은 무시한 채 동창분들과 서둘러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식당을 거덜내셨는데 정작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려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음식값이 3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식사 정도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몇 달 만에 회식 나온 사람들처럼 음식을 끊임없이 시켜 먹길래 걱정돼서 시모에게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알려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려 했던 거였다고 화를 내며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결제하라고 본인 카드를 지어 주었네요.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음식값 대신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일단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도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음식값은 남편이 받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시모는 또다시 동창분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창분들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또 왔다며 예약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불쑥 찾아오셨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알아서 좋은 걸로 내오라는 말을 하신 뒤 룸으로 들어가시길래 시모에게 음식을 내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동창들 앞에서 창피라도 줄 작정이냐면서 화를 내셨네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은 피해를 받으라고요? 음식값을 결제해 주셔야 식당을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주죠. 제가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처럼 결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당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자, 이거 봐봐라. 오늘은 카드 가지고 왔다. 저번에도 그냥 갔는데 나도 양심은 있다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번에처럼 음식에 신경 좀 많이 써줘라. 그래야 내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하나뿐인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서 시애미 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리다. 서둘러서 음식 내와라. 시모는 저에게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은 음식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시모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또다시 많은 음식들이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먹성이 좋은 시모의 동창분들은
저번과 비슷한 정도의 식사를 하셨고 결제 금액은 2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잘 먹었다며 카드를 주셨고 그래도 시모도 양심은 있으셨는지 두 번째는 결제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카드를 긁는 순간 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시모가 건네주신 카드는 다름 아닌 정지된 카드였고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며 다시 긁어보라고 하시길래 몇 차례 카드를 긁었지만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나왔네요. 저는 시모에게 다른 카드는 없냐고 여쭤보자 결제 카드는 한 개만 가지고 오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제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뺏으시더니 식당을 나가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창분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봤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잔뜩 화가 난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 그날 시모가 동창분들과 드셨던 음식값 290만 원을 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결제 문자 내역이 남편에게 전송이 됐는지 바로 전화가 오길래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당신 어머님이 또 동창분들 데리고 오셔서 한참 동안 음식 드시고 나가셨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사용이 중지된 카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 결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일주일 전에 오셔선 300만 원어치 드시더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드셨잖아.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어치를 드신 거라고. 어머님, 일부러 저러시는 거지? 내 식당 망하라고 저러시는 거잖아. 이번에도 그렇게나 많이 드셨다고? 아니 무슨 음식값이 그렇게나 많이 나와? 동창분들은 일주일 내내 굶으셨다가 오셔서 드신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전화드려서 좋게 설명드린 다음 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길게는 통화 못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당신이 내 카드 가지고 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지르셨는지 퇴근하고 확인 좀 해볼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해.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너무 큰 결제 금액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심하다 생각했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제 식당에 방문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와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뜯어 먹으시려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시더니 전날에 남편이 통화한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결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를 못 참고 내 아들한테 그대로 일러바쳐? 너는 시애미보다 금여품 못 받은 게 더 중요하니? 너랑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어머님이랑 저와의 관계가 뭔데요?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시지. 어머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결제해 주신다고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결제를 해 주셨겠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시는 거
저는 그냥 참고만 있는 성격이 못 돼요. 방금 결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시죠?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드신 건 처리해 주셔야죠.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시애미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남들은 안 해줘도 된다고 극구 사양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전부 챙겨준다던데. 됐다. 너한테 뭘 바라겠냐?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시모는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모가 식당에 안 오길 바라게 되었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시모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왔어요. 색시 음식이 하도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저번에 식사했던 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부탁해요.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같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먼저 연락을 주셨을 텐데 혹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유, 글쎄요. 요 며칠 연락이 되질 않던데.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온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럼 음식 준비해 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일단 동창분들의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없으니 당연히 동창분들 중 한 분께서 음식값에 대한 결제 금액을 지불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어드린 뒤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신호만 갈 뿐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동창분들께 결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오고 계셨어요. 손님들께 예약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의 동창이라며 먼저 룸에 들어가신 분들과 같은 일행이셨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시모의 동창분들이 어느새 저희 식당을 꽉 채우게 되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길래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참 동안 쉬지 않고 주문하신 음식을 드신 뒤 어느 정도 배가 차셨는지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동창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께 결제를 어떻게 해드리냐고 여쭙는 순간 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동창분들은 초대받고 온 거라면서 결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게 없다고 얘기하자 동창분은 시모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동창분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모른다니까.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왜 날 붙잡고 있는 거야? 둘이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영자가 며느리랑 얘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니까. 오늘 식당에 들어온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은 여기 없다고. 아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영자한테 물어봐요. 걔는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솔직히 공짜 밥이라 먹으러 온 거지. 음식은 별로더만. 시모의 동창부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듯 저한테 되려 큰 소리 치셨어요. 식당의 모든 음식을 거덜내시고 떠나버린 동창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카드를 꺼내든 다음 들어온 팀별로 결제 금액을 계속 끊었습니다. 제가 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곧바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시모가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시모가 식당 문을 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시모는 당장 남편에게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아들 카드로 결제를 했었다며? 당장 취소해라. 나는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한 거지. 내 아들 돈으로 얻어먹으려 한 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을 제가 손해볼 필요가 있나요? 어머님 아들인 그이가 해결을 봐야죠. 저번에 드신 음식값 300만 원,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셔서 290만 원어치 드셨고 이번엔 600만 원어치 동창분들께서 드시고 가셨네요. 저는 이만큼의 돈을 대신 지불해 드릴 정도로 능력이 되질 못해서요. 남편이 매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피 같은 월급 어머님이 전부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약한 심보 때문에 그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 돈 쓰기 싫으시면 1200만 원어치 음식값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정지시킨 카드 말고 제대로 된 카드 주시죠.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아들이 결제한 금액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결제 안 하시고 6개월 할부는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할부 결제해 드리면 되죠?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 오시잖아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너희 시애비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맨발로 쫓겨날 거라고. 우리 좋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 꼭 이 방법밖에 없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버리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건 동창분들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가만히 있던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버리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제가 돈 관리를 따로 한다 해도 결국 필요할 땐 서로 한꺼번에 합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요. 엄마가 동창분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셨던 몇 시간 동안 나온 음식값은 제가 한 달 동안 힘들게 밖에서 남들 비위 맞추며 영업 뛰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루 음식값이 600만 원은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우집에서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했다지만 제 돈이 이 사람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으려 했던 것 뿐인데 얘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시애미가 동창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건 잘못되신 거죠. 어떡해요? 어머님 카드로 6개월 할부 해드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 알려드리고 끌려가시겠어요? 꼭 그 방법밖에 없니? 그냥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좀 뜯어먹으려 했던 것 뿐이야. 이제 됐니? 이제야 실토를 하시네요. 돈을 지불하기 싫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오셔서 6개월간 식당 설거지 일 좀 도우세요. 어머님 아들 파산 직전까지 몰아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6개월 동안 주방 설거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 드릴까요? 선택하세요. 나보고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라는 거야? 그것도 6개월씩이나? 너 제정신 있니? 어떻게 시애미한테 주방 설거지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저희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요. 내일부터 당장 식당으로 나오세요. 시모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셨고 6개월간 주방 일을 해달라고 하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모는 그건 또 싫으신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시곤 6개월간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게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우셨어요. 입이 산만큼 나오셔서 매일같이 투덜거리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설거지 일을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안 하시던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며 고무장갑을 저에게 던지시며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 얼마나 하셨다고 벌써 그만두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창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겠니?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설거지냐고. 나도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서빙 일이나 하고 싶다고. 어머님, 제가 제일 편한 일을 시켜드린 거예요. 서빙 일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서빙 일이 편해 보이세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 직원들 봐라. 지금 서로 수다나 떨고 있잖아. 나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쉬지 않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고. 당장 바꿔줘라. 시모는 설거지보다 서빙을 선택했어요.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신 시모는 살 것 같다면서 허리를 풀고 계셨네요. 그렇게 아주 잠깐 동안 숨을 돌리신 시모는 저녁 장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발등에 불이 붙었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움직이시더니 결국 실수 연발에 다른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주는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고 시모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들과 그릇들을 바쁘게 치우고
다시 세팅해주길 반복할 때쯤 체력이 바닥이 나셨는지 결국 시모는 손님상에 올려드려야 할 반찬들이 담긴 접시를 손님의 몸에 쏟아부으며 넘어지고 마셨네요. 시모는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지만 손님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제가 가서 수습을 해드린 뒤 세탁비와 함께 그날의 식사와 다음번에 다시 오셨을 때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며 정중히 사과를 드렸네요. 그렇게 수습이 끝나고 손님께 처음으로 된통 혼이 난 시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손발 맞춰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거라며 다 생각해서 정해드린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이제 다음 달이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셨네요. 시모도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며 깨달은 게 많으셨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돈을 함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저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시모의 동창분들을 직접 초대해 시모와 함께 음식을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날 제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셨는지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네요. 비록 시모의 마음이 처음엔 나쁜 쪽으로 치우쳤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섬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도시를 벗어나 섬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먹을 거나 생필품 하나 사려고 해도 배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저보다 오랜 세월 섬에서 잘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 살다 보니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 생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제가 몇 분 되지도 않는 섬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한 건 더 이상 도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만 한 도시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었고 제일 중요했던 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남편과 작별을 하게 되면서 오랜 세월 어디를 가던 함께했던 추억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니 버티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섬에서의 생활은 남편과의 추억도 없고 정말 새롭게 생활해야 돼서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곳으로 이사와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리고 쓸데없는 잡생각도 많이 났지만 지금은 하루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대되는 날은 바로 아침동이 틀 때 선착장으로 향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단 한 번도 창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알려주신 통발이에요. 전날에 미리 담가두면 다음날 아침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밭에서 일군 채소들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으면 일품 요리 못지않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 선착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아주 가볍네요. 지금은 이렇게 섬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도시가 그리울 날도 있겠죠.
하지만 도시에 발을 붙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배 아파 낳은 자식들 때문인데요. 부모와 자식들과의 갈등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의 삶을 살면서 부족함 없이 남편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살아와서 그런지 자식들이 바라는 건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졌고 결국 사람이 해선 안 될 일들까지 저지르고 말았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누구보다 우애가 좋았고 자기 아빠를 어렸을 적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며 자라왔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학생 시절부터 보고 자라온 아이들이라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아빠의 일들을 하나하나 물려받기 시작했어요. 둘 중 한 명에게만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동 대표로 함께 회사를 잘 키워나가길 남편은 원했었고 그렇게 하는 걸 자식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큰 며느리의 간섭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모든 걸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작은 아들의 마음 넓은 성격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족들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되었네요. 아버님, 이건 아니죠. 회사에서 저희 남편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거의 쉬지 않고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러는 비중이 도련님보다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옆에서 지켜봐오셔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 대표라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이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고 도련님이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직원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가진 것도 많으시면서 왜 이리